미스테리우스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미스테리 중에서 유령선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내에서 상영한 적이 있는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2편 망자의 함해는 17세기 항해 중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세기 초까지 여기저기에 모습을 보인 유령선 플라잉 더치매너가 나옵니다. 이렇듯 저주를 받은 것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이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유령선은 영화와 문학, 오페라 등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령선을 전설이나 괴담으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유령선은 실제로 사람들의 경험으로서 존재하며 지금까지도 뱃사람들에게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라스트레스 마리아스호. 1990년 9월 29일 영국의 사우스웨일스 지방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 윌리턴에는 칠흑 같은 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형 여객선이 소리 없이 정박해 마을 사람들이 이를 조사하려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름이 라스트레스 마리아스였던 이 배를 조사하던 영국의 해양청 관리들은 라스트레스 마리아스라는 여객선은 1974년 스페인 앞바다에서 침몰되어 수백 명의 인명을 앗아간 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며 당시 배 안에 들어간 조사단은 배 속에 아무도 없고 식탁 위의 음식들은 방금 차린 것처럼 김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군의 레이더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배는 영국의 사우스 웨일스 지방 앞 45km 근처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고 1974년에 침몰된 것으로 알려진 배가 나타난 이유를 밝히려던 영국의 해군은 이 사건을 미국의 정보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마리아스호는 유령선이었을까요? 문제의 배는 1974년 9월 30일 새벽 안개 속에 휩싸인 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마리아스호의 탐사 당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은 오늘날까지도 정상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며 이 사건의 진위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사우스웨일스 윌리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령선을 두려워하여 밤낚시를 피한다고 하며 실제로 1984년 술 취해 밤낚시를 나갔던 이혼남 윌리엄스 씨는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빅토리아호. 1899년 영국 해군의 기함 빅토리아호는 항해사의 항로 계산 실수로 인해 다른 군함과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 당시 358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은 당시 사고는 같은 시각에 런던에서 파티를 열고 있던 빅토리아호의 조지 트라이온 함장 가족들에게는 곧장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며 그 당시 트라이온 함장의 친구들은 분명 바다에 나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야 할 함장이 파티장에 나타나 복도를 걷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 함장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가족들과 친구들은 당시 파티장에서 목격된 함장은 누구였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1899년에 가라앉은 빅토리아호는 그 후로도 계속 바다에서 목격이 되어 유명한 유령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스코틀랜드 앞바다의 유령선. 스코틀랜드의 북쪽에 위치한 연안해저 유전 굴삭 노동자들은 유령선을 목격했다고 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령선에는 벵가드호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령선으로 목격된 벵가드호는 다름 아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에 격침당한 영국의 전함이었습니다. 1917년 880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1만 9천 톤의 벵가드호가 격침당한 해역이 바로 해저 유전지대였던 것입니다. 이 유령선을 목격했다는 굴삭 노동자는
모두 42명이었고 매일 오후 11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굴삭 시설 헬리콥터 발착장에 모여서 관찰했다고 합니다. 굴삭 시설이 있는 백야드 해역을 엄청난 스피드로 지나가지만 유령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결은커녕 소리 하나 나지 않았으며 마치 복수를 하려고 독일의 유보트를 찾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노동자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사진을 여러 번 찍었으나 현상을 해보면 필름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전 굴삭 노동자들이 겁이 나서 다른 곳으로 옮아가는 바람에 유전 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플라잉 더치맨호. 플라잉 더치맨호는 1641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항을 출발하여 인도 동쪽 네덜란드령 바타비아로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 선장인 핸드릭 반데르데케는 고집이 세어서 항해사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자신이 폭풍 우치는 희망봉을 돌아서 항해해 올 수 있으며 이것이 신이 자신을 구원해준다는 증거라는 자만에 찬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끝과 마주칠 때까지 항해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배는 큰 태풍의 중심을 지나가다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발표된 더 플라잉 더치맨호는 배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 침몰이 되었는지 몰라 배의 잔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침몰이 되었다고 믿어진 플라잉 더치맨호는 1680년부터 1942년까지 수십여 척의 민간 선박들과 군함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잉 더치맨호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메리 실레스트호. 어느 날 이상한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배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갑판에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드그라티아호의 선장 모어 하우스는 안개를 헤치며 다가오는 배를 망원경으로 줄곧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어디선가 조난을 당한 것은 아닐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구조하는 것을 잊지 말고 라고 선원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그라티아호에 선원들은 보트를 저어 선장이 시키는 대로 이상한 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원들이 다가가자 그렇게 무섭게 달려오던 배가 갑자기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수습한 선원들은 다시 멈추어 있는 배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선장실은 누군가 와서 청소를 한 것처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정돈이 되기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의 그릇이며 술병 등등 모든 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다면 분명 배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컴퓨터로 모든 것이 작동이 되듯이 목적지를 향해 잘도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났으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열흘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 배는 열흘 후에도 흐트러진 모습이 없이 역시 예정된 항구를 향해 여전히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정부 관리들은 메리 실레스트호의 보트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선원들이 어디론가 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수색 작업을 폈으나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유령선에 대한 소문은 끊임없이 나타났으며 해적들에게 잡혀갔다느니 바다 요괴들에게 잡혀 먹혔다느니 빙산에 부딪혔다느니 선장이 아주 미쳐버렸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신빙성이 없는 그런 추측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의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이 40년 후인 191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벤 포시딕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포시딕은 런던의 햄프스테드 학교에서 고용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인 하워드 림포드 선생님은 이 고용인의 유언장 사본을 읽다가 그 사실을 우연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령선이 되기 전에 배에서는 브리지스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사람이 옷을 입은 채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토론을 벌이다가 말로만 싸우는 것보다는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짓고 물로 뛰어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뛰어든 사람은 브리지스 선장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선원들은 때마침 지루하던 차에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며 갑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원들은 선장이 뛰어드는 모습을 잘 보기 위하여 목수가 선장의 딸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무 발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발판은 선원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이 되어 모두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상어떼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어들은 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그때의 사고로 모든 선원이 상어밥이 된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쓴 당사자인 포시딕 역시 그때의 다른 선원들처럼 발판에 서 있었으나 간신히 부서진 발판에 매달려 상어밥을 면했습니다. 매달려 있는 가운데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배에 매달려 있던 상황에서 그만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해변가에 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수십 년이나 지나서 알게 된 사람들은 포시딕의 이 말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배련이와 사람이 타지 않은 배가 어떻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배의 출신과 사고 내역은 모두 밝혀졌지만 결국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배의 항해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배. 어떤 미스테리를 안고 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상 5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이번 이야기 외에도 세계 도처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유령선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다음에도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